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연일 지금 한파예요. 날씨 너무 추운데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금 힘드시겠습니다. 이 연말도 이제 한 10일 남았네요. 근데 10일 뒤면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아주 날씨가 아주 고약하네요. 엄청 춥습니다. 아,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관련해서 왜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입사원 교육 이제 필요한 건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다 뭘 담을 거냐? 물론 그 신입사원 입문 교육에 대해서는 회사의 여건, 그러니까 업종이나 규모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사실 더 의미 있는 거는요. 어, 결국은 교육 인원수가 몇 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팀 단위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팀 단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빠지는 거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여건의 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신입사원에게 들어가야 되는 신입사원 교육에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여건 그리고 교육 인원수에 따라서 해야 될 내용은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인원이 적으면 적은 인원수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써서 하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정말 신입사원 위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 전체는 알 필요 있다는 거죠.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 모습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 여건, 교육 인원수에 따라서 이거는 못해, 이건 못해 이렇게 추리다 보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교육 내용은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큼은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탈이 안 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게 한다면 그 여건이란 부분이 하루짜리 교육이 되든 또는 하루 이상이 되는 뭐 맥스로 치면은 한 2주까지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하루 도저히 안 돼. 그래도 하루 여건이 돼. 그러면 그 이상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한 게 있으니 그거를 좀 하십사라는 겁니다. 특히 2023년도에 지금 여건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은 언론 기사 보면 경제난 보면은요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2022년도 12월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건설사, 그다음에 증권사가 지금 재정난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안 좋다는 그런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조차도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뭔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빨간불 켜진 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아주 난리 났어요. 자, 그런 여건 속에서 혹시 신규 입사자를 그래도 뽑는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그렇다면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비용 부분이. 그럼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교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할까 말까. 그래서
교육 내용이 엄선이 된다면 그 교육 내용을 진행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감안을 해서 누가 강의를 하면 좋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교육 내용이 추려지면 실제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할 때 그 교육 내용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과 누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다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절충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용에 대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사의 모든 구성원 중에 이제 신규 입사자 왔단 말이에요, 신입사원이. 그럼 적어도 기존의 구성원들이 해왔던, 공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발휘, 그다음에 어떤 태도,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n분의 1만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로서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KS가 되겠죠. 또 하나 부분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에요. 그리고 직무, 이제 부서 배치 후 수행해야 되는 직무 전문성을 발휘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신입사원 단계에서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발휘의 가장 스타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스타트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 요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할 줄 알려면 이런 부분들이 신입사원 입문 교육대 교육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 소화를 하려면은 이게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에서 가장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심화? 확대보다는 좀 뭔가 이 마이크로적으로 가는 거죠. 매크로에서 마이크로적으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적인 것에서 큰 거로 가는 겁니다. 확대돼 가는 거죠. 점점 늘리는 거죠. 요만큼 늘어나고 다음에 이만큼 늘어나고 다음에는 또 이만큼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 부분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접근을 할 때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는 가장 이것도 이제 교육의 순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 좋은지, 교육 내용에 대한 순서가 되겠어요. 첫 번째 부분은 대개는 학생 신분이에요. 졸업 예정자가 대부분이에요. 뭐 졸업을 했다도 한 1 년, 2 년밖에 안 됐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입사원에 보면은 입사 시점에서 딱 보면은 학생의 신분에서 인제 직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신분에서 직장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 그 차이점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입사원에게 거는 기대, 또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뭐 역할. 죄송합니다. 바라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주로 인력 담당 임원에 의해서 특강이 되어지죠. 인력 담당 임원. 자, 요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밑으로 하나씩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는 당신이 인제 학생에서 직장인이 됐으니 신입사원 입장에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거는 기대, 뭐 기대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그 강의 그 과목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력 담당 임원 특강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직장인인데 당신이 속한 업을 보면은 우리 회사에 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이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제 경험으로 친다면 저는 유통업이에요. 그럼 유통업 알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다녔던 신세계 백화점은 첫 직장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인데 거기는 소매예요. 그다음에 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동업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동업계. 그 속에 인제 우리에 대한 회사 소개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회사라고 소개한다 그러면 역사, 그죠? 회사의 역사, 그다음에 뭐 뭡니까? 경영 현황,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죠. 자, 그다음엔 회사에 대한 소개 역사 부분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회사의 큰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다음 단계는 인제 회사의 n분의 1로서 새로운 구성으로서 빨리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직장의 회사에 대한 그 소개 큰 바운더리까지 했다면 여기부터가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부분이에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 예절.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회사의 주요 제도에 대한 소개 부분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회사의 주요 제도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요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직장 예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넣을 거예요. 요 상황에서. 주로 인사제도, 교육제도, 그다음에 뭐 인사에서 뭐 같이 한다면은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요때 소개가 되겠죠. 어쨌거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 대한 큰 바운더리 부분을 소개를 했다면 그다음에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실천을 위한 내용들, 그다음에 직장 예절, 여기는 이제 실습이 포함입니다. 조직 문화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경험이 부족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고방식이든 행동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는 체험 활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대개 요때 시간은 한 하루 맥스 하루 정도. 적어도 4 시간 이상은 소요될 거고요. 직장 예절도 통상적으로는 이게 회사에 따라 다른데 과거에는 뭐 고객 중심 어떤 기업 이런 그 모토 하에 "우리는 고객을 중시한다." 그리고 뭐 "사람의 그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데서는 이틀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4 시간 이상은 분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예절이란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직장 예절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큰 오해가 없어요. 적어도 회사 회사에 우리 회사 내에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고 적용하고 있는 에티켓,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게 회사 밖 회사 외부인들과의 만날 때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공공 에티켓이 되는 거죠. 공공 에티켓. 또는 비즈니스 매너라 부르기도 하죠. 비즈니스 매너. 즉 비즈니스 매너든 공공 에티켓이든 또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그 뭡니까 회사의 그 대표로서 타인들을 만날 때의 그런 입장에 본다면은 하나의 예절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라면은 직장 예절, 회사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준다면은 그거는 공공 에티켓이나 비즈니스 매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는 거는 인사법, 그다음에 전화응대, 명함교환,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에티켓,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자동 차량이라든지 공공시설 에티켓.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는데 수명 보고라는 게 있어요. 업무 지시를 받고 그 받은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최소 알고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거죠. 요 상황을 신입사원도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배우고. 과거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요 수명 보고 부분을 매우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녹화 중에 지금 고객사한테 전화 가지고 어쩔 수 없었네요, 지금. 어, 죄송합니다. 뭐 편집 안 하고 그냥 녹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꺼 버렸어요. 예. 자, 그 직장 예절에 꼭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수명 보고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페이퍼 보고서 작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그냥 보고를 할 때,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보고할 때 구두 보고냐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그 페이퍼를 할 거냐, 요런 상황 부분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원페이지 보고서, 사실 그 앞단 부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주제에 대한 것까지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직장 예절로 포함시켜서 다룬다. 그러면은 사실 이틀도 하루 이상은 나와요, 충분히. 그리고 어떻게 포인트는 직장 예절에서 배우는 행동이 몸에 배도록 실습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이 나오고 많으면은 이틀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강사가 누구냐? 사내 강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참 저 사람은 참 인성도 좋고 행동도 좋아, 에티켓이 좋아, 매너도 좋아, 이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사내 강사에 활용하면 되죠. 근데 수명 보고 최소한 HR 담당자가, 인사부서 또는 HR 담당자가 자신이 수명 보고 하는 그 노하우들, 알고 있는 지식들, 이 부분을 전파하면 돼요. 굳이 외부 강사 안 써도 됩니다. 아니 물론 1단계로는 회사에 돈이 없어, 외부 전문 강사 쓰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안 할 거냐, 그러기보다는 사내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제 취지는. 자, 직장 예절과 조직 문화 부분은 가급적 신입사원 교육 기간 중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 알려줘서, 요령을 알려줘서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에 실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도록,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사내 교육을 사내에서 교육을 하면은 만약에 출퇴근 아니에요. 출퇴근하면은 회사 근무하는 그 공간 내에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수많은 직원들 있는데 매일같이 출퇴근해요, 누가? 신입사원이. 근데 신입사원이 나는 신입사원입니다는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는 한 신입사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출퇴근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피할 식별이 안 돼요. 누가 높은 분이고 누가 선배고 누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지. 만약에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면 좀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내 교육할 때는 신입사원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상대방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공공 에티켓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야 라고 판단되면은 보고 듣고 배운 직장 예절을 그대로 실천을 해라.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걸맞는 행동들을 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을 인문교육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강조를 하는 거죠. 신입사원 인문교육의 큰 역할,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요. 이때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한, 특히 핵심 가치에 대한 어떤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직장 예절에 대한 습득, 이때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이때 제대로 안 배우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물론 별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만을 위한 직장 예절,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은 신입사원 인문교육이 필수다. 꼭 들어가야 된다. 가급적 빨리.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거쳐서
이것이 몸에 배도록 강조가 돼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제 직장 일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앞에 거 다 정리할게요. 당신은 인제 학생이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우리가 속한 업이 있어요. 동업계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회사 차원보다는 인제는 만약 이게 회사 차원이었다면은 인제는 조직 차원. 그래서 사실 요때 인사제도나 교육제도, 성과관리제도 이런 부분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요거를 요때 빼냐면 직장 애들과 조직 문화 이해 부분은 좀 빨리 하고자 하니까 요 그거 끝난 다음에 요걸 넣어도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조직의 이해 부분인데 저기서 말하는 조직은 회사보다는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업부 또는 뭐 실, 그다음에 주요 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쪼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주요 조직들, 사업부나 실, 팀에 대한 이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직의 이해 이런 과목이 교과목들이 편성될 겁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조직의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실본부가 10 개예요. 팀이 30 개라고 치자고요. 30개 팀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부 10 개, 팀 30 개를 이해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일단 강사가 몇 명이 동원돼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팀장들 다 와. 또는 사업부장들 다 나와. 그 자기 거 소개해. 그러면 이것만 해더라도 뭐 이틀 이상 나올 거예요. 그죠? 1 시간씩만 해도 30분 하면은 하루에 16 개의 단위 조직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많게는 이틀 분량이 나와요.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목적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게 크게는 사업부 또는 실이라는 그 규모가 있고 그 안에 팀들이 있는데 팀마다 이런 기능들 이런 역할들이 있다. 그 특성이 뭐다. 이 정도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여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작으면은 뭐 현업에 있는 분을 뭐 불러서 강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만은 많을 경우는 인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사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 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실 또는 사업부 내에 차장급 그런데 그 사업부나 실 내에 복수의 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업부마다 또는 실마다 1 명씩 추천받는다. 그럼 사업부마다 추천받아요. 그들을 한꺼번에 부른다. 패널로 이용하자는 거죠, 패널. 그럼 보통 10명 미만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하고 신입사원하고 질의응답하자.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참관 패널의 모두보다는 누군가를 궁금해해. 내가 주로 근무하는 곳, 근무할 곳에 연관되는 여기까지는 궁금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관심 없을 겁니다. 아, 물론 교육의 자료에는 우리 회사 내부의 자료 잘 보면은 주요 조직들의 사업 현황이 뭐고 실적이 뭐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기능에 대한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근데 신입사원 입문 교육 때 어느 정도는 알려준다면 적어도 패널로 참가한 사람한테 내가 궁금한 걸 풀면은 궁금한 게 해소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만족은 해요. 그래서 패널이라는 게 활용을 하자. 그러면 1 시간 내 또는 뭐 90분 요 시간 내에 하자. 그럼 적어도 신입사원이 궁금한 건 푼다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1 시간의 이런 그 강의 실질적으로 이제 패널 방식이죠. 뭐 주요 인제 그 질의응답이 되겠죠. 주요 궁금증에 대한 Q&A가 될 거예요. 그럼 요게 시간이 부족하니 "자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 점심을 먹는데 내가 궁금한 패널하고 같이 먹자, 그 테이블에서. 자, 점심 먹고 나면은 투어하자.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그 패널이 가이드가 돼서
사업부별로 해서 투어를 시켜주자. 이해됩니까? 그 정도까지 한다면 내가 궁금한 사업부에 대한 실사업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시간은 교육 시간으로는 뭐 많아야 1시간 반이에요. 그럼 이때 강사료 패널로 참여하니까 강사료보다는 기념, 그래서 도서권 정도 뭐 그 정도로 주면은 큰 무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조직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죠 그러면? 인제 이게 뭐냐? 신입사원 개인 차원에서 인제 필요한 부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되는 교육 내용이 있겠죠. 역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핵심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향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는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실제 발휘되는 데 필요한 KSA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자. 또 하나 부분은 공통 역량이 있는데, 회사에 공통 역량이 있는데 핵심 가치 포함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핵심 가치는 다뤘잖아요. 그럼 이 알파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알파 부분을 강조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대기업이라면은 문제 해결력을 요 신입사원 교육 때 다루는 데도 있고요.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 가치 또는 그 공통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 요때 들어갑니다. 보통 뭐 2개나 뭐 적게는 1개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신입사원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신이다. 예방주사를 맞는 거다. 그리고 인원이 6명 이상이 되면은 팀 간 활동이 가능하다. 요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보면은 팀 활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별 활동이니까 뭐 팀워크 형성, 그다음에 정답이 없는 주제 갖고서 설득시키는 토의 발표. 또 뭐가 있죠? 팀별 과제. 통상적으로는 그 일과 이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과제를 하게 할건 팀 활동이죠. 대학 그 재학생이랑 팀플이에요. 팀플. 그런 과제를 줘서 교육 종료일에 발표시키는, 교육 종료일에 사장님 앞에서 그런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회사마다의 문화 차이는 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는 실현 과제를 줘요. 이게 삼성 계열 쪽에 그 회사에 있을 때의 실현 과제와 SK그룹의 계열사에 있을 때 실현 과제의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SK 쪽에 있을 때는 그냥 북한산 정도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임원들하고 그 손잡고 북한산 갔다 오는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현 과제. 근데 회사에 따라서는 CEO가 실현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인제 이 부분이 뭐 극기 훈련 이런 거 했었어요. 그거보다는 팀 활동, 그러니까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추억거리 될 수 있는, 그 뭔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 쉽지 않은데 같이 하니까 잘 됐네.' 그리고 그 임원들과 뭐 등산을 같이 하면서 임원들에 대한 신입사원에 대한 뭐 좋은 조언들, 그다음에 신입사원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들 푸는 이런 기회들. 또 하나 부분은 6명 정도가 되면은 이게 지금 뭔가
대외 홍보 활동이 가능해요. 봉사활동. 근데 봉사활동이 그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다녔을 때 회사에서는 그 보통 장애 아동 시설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들, 이런 공간에 가서 시설에 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진 것이 작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또 우리는 가진 게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봉사 활동은 괜찮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보통 2 주를 했어요. 인원수가 이제 6명 이상이 인제 입사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하기 때문에 한 회식, 회식을 한 2 차례 합니다. 한 차례는 격려 차원, 마지막 한 차례는 그 나름대로 그 회식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요? 어떤 고민 상담, 회식하면서 또 고민 상담들, 이런 그런 자리를 지금 배치를 앞두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는 회식에 대한 문화가 좀 엔티한 것이 많아 가지고 "회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목적성만 명확하면 돼요. 한 주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동기 간에도 어떤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좀 뭔가 들을 수 있는 동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두 번째는 배치 면담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2주 정도를 한다면은 좀 지쳐요. 그래서 1 주차 끝날 무렵 고때 문화 활동합니다. 회사 여건이 좋으면은 뭐 비용이 크지 않은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을 좀 청취하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괜찮은 뭐 영화 관람을 하거나, 물론 이런 문화 활동하고 플러스 뭐 동기들끼리 모여 있으니 회식,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보러 가거나 보고 나서 저녁 겸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거나 요런 활동을 좀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인원수가 6명 이상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6 명이 안 돼.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이 전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입사자 중에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고민 부분은 이거예요. 개폐 문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두 명인데. 그래서 아예 안 해. 근데 막상 6 명이 됐어. 근데 6 명이 했는데 6 명이 안 됐을 때와 똑같은 교육으로 하면은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적다고 안 해. 그것도 문제. 많이 왔는데도 적은 인원수 왔을 때의 내용만 다루고 있어. 이것도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뭐 시간과 그 강사 부분도 아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워크 형성 부분이요, 요거 HR 담당자가 해도 돼요. 팀워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체험 활동들, 뭐 액티비티 또는 게임들, 시중에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팀워크 액티비티, 팀워크 게임,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고요. 아니면 레크레이션 그 자료들 보면 또 있어요. 그걸 가이드 보고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시간은 4 시간 언더요. 토의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주고, 또는 팀워크 활동을 1 차, 2 차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못해도 2 시간 이상은 나옵니다. 2 시간 이상.
그다음에 토의 발표. 정답이 없는 주제를 갖고서, 그러니까 딱 부러진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을 주고서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설득시켜 보는 과정이죠. 예컨대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그 회사에 연배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뭐냐? 필요한 노력들이. 자, MZ 세대 입장에서의 관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것을 의견을 해서 절충하게 만드는 거죠. 한조는 MZ 세대 입장이에요. 한조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가급적 대변을 해 보자. 그래서 절충을 해 보자. 이런 주제 갖고 토의를 펴는 거죠. 딱 부러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토의 주제를 갖고서 쓰겠습니다. MZ 세대와 기성세대들 간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모나지 않게 마찰 없이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쌍방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이 정도만 도출돼도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의견 낸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준수해라. 이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토의 발표는 2시간 정도가 적절할 겁니다. 넘진 않아요. 자, 팀별 과제. 팀별 과제는 팀이 많으면은 3명씩 해서 2개 팀이든 여러 개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썼었죠. 회사 비전이 있어요. 몇 년 뒤까지 매출, 그다음에 매형 성장, 그다음에 이런 회사에 가겠다. 자, 신입사원한테 그 인문교육 중에 하나는 회사에 대한 꿈, 비전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그 와중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기대한다. 우리 모두 잘해보자. 이거 실현 가능하다. 그런 비전 제시면서 뭔가 동기부여, 도시에 또 자신감 부여. 그리고 뭔가 한번 해보자는 어떤 그 인식의 변화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다녔던 회사가 이제 그 IT 중계기 제조회사인데, 그럼 우리 회사에 10년 뒤 또는 5년 뒤에 기업 PR 광고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설명해 보자. 투자자한테. 또 하나 부분은 회사 속에 PR CF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뭔가 가시화시키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제화시켜서 발표하는 거죠. 언제? 마지막 날에 사장님 앞에서. 이거는 과제는 교육 1일차부터 종료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정도의 과제에 대한 가이드만 주고 실제 작업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풀겠다는 과제물 실천 계획, 과제물 해결 실천 계획, 이런 트레이닝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정해진 양식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을 줘서 받아내면 됩니다. 실험 과제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험 과제는 이런 관점도 봐도 돼. 추억거리. 아,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지. 그래. 그리고 실험 과제 이런 성격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타인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기가 싫을 거예요. 그죠? 손에 또 경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입사원 인문교육대만큼은 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뭔가의 추억거리. 아, 나 그때 좀 힘들었는데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았지. 아, 저 친구는 참 이런 걸 못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참 잘하네. 새로운 면을 발견했네.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시키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신입사원 인문교육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으로서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중간에 전화벨이 울려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재직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재직했던 20년 중에 17년은 신입사원 인문교육에 대한 기획, 운영, 강의 이런 부분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회사 바뀌면서.
삼성 계열, 그다음에 외국계 계열, 그다음에 그 SK 그룹의 계열사 이런 데 있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소개해 드린 그 내용들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인제 지금 시점에 여러분 회사 여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꼭 실시해야 되는 교육 내용은 있다. 근데 이게 교육 이론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회사 신규 입사자가 인원수가 적으니 부득이 못하는 거 인정.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자. 근데 이게 외부 강사 써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하자. 대부분은 HRD 담당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적어도 HRD 담당자가 신입사원 때 내가 해왔던 거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요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볼은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자. 그게 하루든 그 이상이든. 그리고 사내 강사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HR 담당자가 많이 활동한다면 비용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 교육의 1일차는 첫 출근일이 돼야 된다.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 하나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신입사원 입문 교육의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과제 발표, 그다음에 CU 특강이에요. 과제 발표, CU 특강. CU 특강 앞에 과제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경과 보고를 또 해야 돼요. 경과 보고는 기왕이면은 HRD 담당자는 교육 기간 내내 지금 사진 좀 찍으세요. 영상 좀 찍으시고 요런 자료들을 좀 편집을 해서 동영상 한 2 분여 노래 한 곡 정도 그런 분량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경과 보고로 가름을 하세요. 그거 하고 나서 CU 특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식 하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첫째 날의 임원 특강은 인력 담당 임원, 마지막 날 임원 특강은 CU를 통한 CU 특강. 그럼 CU 특강의 주제는 뭐가 되느냐?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회사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렇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바, 기대사항, 그리고 수고했다. 이 정도 멘트면 충분합니다. 물론 CU에 따라서는 요거를 원고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어차피 인문교육에 대한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CU께서 "야 초안 좀 내놔." 라고 한다면 초안 드릴 수 있어요, 초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그럼 또 자기가 또 당신이 수정 보완합니다. 중요한 건 요때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녹음을 하셔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하시면 그게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코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재차 강조합니다. CU 특강 때 꼭 들어갈 내용은 조직 문화에 대한 소개 부분이다. 물론 독과목으로 있지만 CU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건 가급적 녹음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스크랩을 좀 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회사 조직 문화의 코어로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이 점 양해를 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